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미래탐구 목동 고등관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상훈 기예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작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교과서도 싹 바뀌게 되고 그에 따른 시험 문제들, 경향들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2025학년도 관악고 시험지를 기반으로 해서 2026년에는 어떤 기조가 조금 유지가 되고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관악고의 1학년 학생 수는 총 224명이었고요. 5등급 산출 계산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10% 계산을 해보면 1등부터 23등까지가 1등급, 그리고 77등까지가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9등급제였다면 이제 1등급은 최상위권, 2등급은 상위권이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들 확인하는 지표였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77등까지도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9등급제에서의 2등급과 5등급제에서의 2등급이 갖는 의미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졌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최상위권 학생들도 나도 1등급 목표, 중위권도 마찬가지, 뭐 중상위권도 마찬가지, 다들 지금 1등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중위층에 대한 변별력은 약화가 되는 반면 상위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경쟁력이 지금 현재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관악고 1학년에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1학기 때는 공통국어 1과목, 2학기 때는 공통국어 2과목을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뭐 등급 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기말고사는 25%, 중간고사도 25% 해서 도합 50%의 지필고사가 등급 산출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50%는 수행평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주로 선논술형 30%, 그 이외에 20%는 뭐 태도 점수라든지 수행평가 과제 제출 점수와 같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즉 지필평가랑 수행평가의 비중이 5대5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필평가 못지않게 수행평가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지금 1학기 교과서의 목차인데요. 제가 빨간 박스로 표현해 둔 부분은 중간고사, 파란 박스 부분은 기말고사입니다. 관악고가 2024학년도죠. 즉 재작년까지는 교과서 내에서만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작년부터는 교과서 이외의 작품도 추가적으로 수업을 하신 후에 문제 출제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중간고사 범위를 한번 보시면 1학기 1단원에 들어가는 1, 2, 3, 4의 소단원이 모두 문학 작품인데요. 그 이외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작가가 동일한데 다른 작품이라든지 혹은 주제적으로 연관성이 조금 큰 작품들을 추가해서 총 7작품을 더해서 시험 범위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계속 안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이제 문항수인데요. 특이하게도 관악고의 경우 객관식만 2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술형 문항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중간고사 때 문학이 총 28문항 중 23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100점 만점에 총 82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외의 문항들은 뭐 화법과 독서에서 자잘이 출제가 되기는 했는데 특이한 점은 지금 중간고사에 문법이 없다는 점인데요. 다른 학교의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서 문학 조금 그리고 문법 조금 해서 섞어서 출제하시는 게 일반적인 출제 경향인데 관악고의 경우 작년에 문학만 출제를 하시고 그리고 기말고사에 들어가서서는 문학은 아예 빼버리시고 문법만 위주로 출제를 하시는 경향을 조금 특이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문학과 문법을 분리해서 출제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에서 외부 작품이 많이 늘어나고 추가가 돼서 범위에 대한 부담성이 현저하게 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험지인데요. 시험지를 통해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사진을 살펴봐 주시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문학사적 특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묻는 내용들이거든요. 즉 관악고 선생님들은 작품에 대한 분석도 분석이지만 문학사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나 소설 이러한 갈래들이 갖는 특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항을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작품의 내용, 작품의 주제, 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이러한 부분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와 다르게 관악고 선생님들은 이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지엽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문학 용어, 문학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학습을 요구한다라는 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봐주시면 직유법이라든지 과장법, 의인법, 대구, 운유, 편집자가 뭐 중의법을 통해서 혹은 서술자의 개입, 서리법 이러한 문학적 개념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선지 구성을 모두 해두셨거든요. 그럼 저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서술자의 개입이 작품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아는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수월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표현법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었을 거예요. 배점도 지금 3.9점으로 꽤나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는 문항이었고요.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성상징어라든지 뭐 객관적 묘사, 상징적 소재 이와 같이 정확한 문학 개념이 정리된 친구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또 명료하게 풀어낼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전반적으로 문학 부분은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인데요. 시랑 소설에서는 간혹 이렇게 수능형 문항으로 조금씩 어렵게 난도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기, 뭐 수능형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기 연계형 문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1번 사진 같은 경우는 교과서 작품이 아니라 보기에 또 다른 작품을 가져와서 교과서에 있었던 작품이랑 얼마나 연계해서 독해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묻는 거였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작품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작품에 대한 분석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러한 문항을 조금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관악고 이제 시험 선지가 다소 조금씩 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 한번 봐주시면 최소 선지가 3줄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한 시험에서 읽어내야 할 글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2학기 때는 시험 시간이 28문항에 40분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애들은 이 긴 글자들을 빠르게 읽어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그렇게 되면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악고등학교 대체로 국어에서 1등급 컷은 80점 중후반에서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당황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하게 되다 보면 실수를 그렇게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기반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짧은 시간에서 많은 글자를 읽어내야 되는 싸움은 결국 집중력 싸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복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고요. 그치만 범위가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대비에 있어서는 준비해야 될 양이 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선지가 길어서 시험 중에 읽어야 할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가 줄 수 있는 기계적인 학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게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필기와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교에서 프린트물로 수업한 교과서 외의 작품이 다수로 출제된 바가 있었고 실제로 이 학교 수업에서 자세히 다룬 부분은 단독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주요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다뤄지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제 복습을 하고 반복하는 친구들이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시험의 추세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까 보시다시피 수능형 보기 문항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 상위권 변별을 위해서 수능형 보기 문항은 사실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올해가 되어도 26학년도에도 수능형 보기 문항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의 대비를 위해서는 또 외부 작품이랑 연계해서 작품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를 위해서는 작품을 많이 만나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거쳐서 교과서의 모든 부분이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됩니다. 해서 교과서 부분에 대한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매주 지난주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테스트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매주 학교 수업에 따라서 수업 강의 내용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강조했던 부분들을 학생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또 한번 짚어주기도 하고요.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복습 영상도 당연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 수업에는 잘 조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재밌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제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따라오면서 필기해야 될 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능동적으로 좀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교재 같은 경우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기출 혹은 출판사 자료까지 다 이제 합쳐 놓은 저만의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작품 분석 연습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연습지도 교재에 같이 넣어서 매주 주간지 나가고 있고요. 또 관학고 기출이랑 최대한 유사한 문제들로만 선별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과제로 수행해 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또 시험 전날에 직전 보강 때에서는 아무래도 시험 시간이 좀 다른 학교에 비해 짧고 또 선지가 긴 편이다 보니까 애들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문항수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수를 많이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날에 꼭 실전 모의고사, 관학고 전용 실전 모의고사를 똑같은 문항수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습 테스트나 과제 수행도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미흡한 학생들은 평일에 개별 클리닉을 100% 진행하고 있고요. 또 카톡을 통해서 혹은 밴드를 통해서 아이들 질문 받고, 저는 또 숙제를 수업 들어오기 전에 사진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어오기 전에 숙제까지 다 마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제 자료인데요. 왼쪽은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사용하는 분석지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제 손필기 자료인데요. 저는 이게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해줘야겠다, 전달해줘야겠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준비해서 들어가고, 저는 정말 최대한 이대로 내용 전달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 필기 자료랑 자기 필기 자료랑 비교해서 보면서 내가 수업 때 이 부분은 놓쳤구나 해서 대조해서 메꾸기도 하고, 혹은 제가 이대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이걸 읽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업을 또 한 번 듣는 그런 반복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수업 때 되게 바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제 수업 듣고 있는 아이들 교재인데요.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같이 판서해주는 내용들을 교재를 통해서 다 옮겨 적을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수업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계속해서 1등급, 국어 1등급 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학교 발표 나자마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빠른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